안녕하세요. 친절한 제스입니다. 오늘은 책 한 권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현재 베스트셀러인 주도 섹터 돌파 매매 전략입니다. 고맙게도 출판사 측에서 총 10분께 책을 증정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영상 하단에 있는 책 증정 이벤트 응모하셔서 꼭 당첨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전미 투자대회 우승자들의 핵심 매매 기법에 대해서 총 10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주 실전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모든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책의 일부 내용인 주도주로 시장 흐름을 읽는 전략, 일간, 주간, 추세 반전 복착법, 손잡이가 달린 컵 완전 정복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려드릴까 합니다. 시작해볼까요? 먼저 주도주로 시장 흐름을 읽는 전략, 대장주 주도주란 시장의 상승률보다 몇 배 더 큰 상승률을 보여 투자 시 큰 수익이 납니다. 하락장에서는 시장보다 먼저 바닥을 찍고 상승하고, 상승장에서는 시장보다 먼저 고점을 찍고 내려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장보다 선행하는 경향이 큰 종목이라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차트 흐름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녹색 선은 주도주고요. 주황색 선은 지수입니다. 보시면 이와 같은데요. 주도주가 시간차를 두고 지수를 선행하는 모습입니다. 바닥을 먼저 찍는 모습이 나와 있고 상승 또한 폭이 넓은 상태입니다. 즉 주도주의 움직임을 통해 시장의 등락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전 차트 사례로 보시다면 2023년 주도 섹터였던 반도체의 대장주인 한미반도체 사례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위는 코스피 지수, 아래는 한미반도체 차트입니다. 시장보다 6주 선행에서 완만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시차를 두고 시장 또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한미반도체가 고점을 찍고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시간차를 두고 지수 또한 이렇게 뒤늦게 조정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도주를 통해서 우리는 전체 시장 전략도 짤 수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도주로 본 시장 전체 전략은 주도주가 상승 돌파할 때는 시장 전체 위험 선호도가 커진 신호, 즉 강세장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 전략을 취하라. 신규 자금 투입 확대, 포지션 사이즈 확대입니다. 주도주가 돌파 실패하고 또는 조정 시 시장이 약세 가능성 신호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계좌 보호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다. 신규 투자 축소, 이미 수익이 난 종목을 확정해서 궤재를 지키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라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주도주의 고점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책에서는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간, 주간 추세 반전 포착법입니다. 개념은 기관, 연기금, 펀드 등 대규모 자금의 매수 매도 흔적은 차트에 남는 것인데 이것을 주간, 일간 차트로 흔적을 포착하게 된다고 하면 향후 주가의 강약세 예측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의미는 주도 섹터의 주도주들이 동시에 강한 거래량과 함께 가격 급락을 보이게 되면 주도주 또는 주도 섹터의 변화를 암시한다. 주도주 해당 섹터의 상승 흐름이 끝났거나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또 다른 섹터로 교체될 신호일 수 있다. 우리가 말하는 업종 수단매 장세일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호의 특징인데요. 고가와 저가 사이 스프레드가 커질수록 우리가 말하는 캔들, 봉이 아주 크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거래량이 클수록 거래량도 대량으로 발생했을 때 추세 반전의 신빙성이 높아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전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삼성전자 주간 차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쭉 오르다가 아주 긴 봉이 나오고 거래량 또한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추세 반전의 신호로 볼 수 있다. 점차 주가는 흘러내리고 따라서 뒤늦게 시차를 두고 종합주가 지수도 내려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차트를 보시면 카카오의 주간 차트인데요. 고점에서의 대량 거래가 발생했는데 봉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흘러내리다가 이때 또한 대량 거래가 발생하면서 음봉 또한 크게 나오고 연달아 두 개가 나온다라고 하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카카오는 하락 추세로 전환되고 코스피 지수도 이어서 시차를 두고 하락으로 내려앉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모두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한 추세 전환 신호를 보였다라는 공통점이 있고, 거래량이야말로 추세 반전 포착의 핵심이라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손잡이가 달린 컵 패턴인데요. 저자께서는 이를 꿈의 패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관적이면 인식하기 쉽고 매우 빈번하게 발생해 큰 수익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다. 패턴의 핵심은요, 강력한 거래량과 지수 대비 상승세, 지수 대비 초과 상승이 엄청나다. 그리고 베이스 형성 기간, 베이스라는 것은 이와 같은 컵 모양을 말합니다. 그리고 손잡이 모양이 형성되었을 때의 거래량, 이와 같은 손잡이 때 거래량, 이것이 패턴의 핵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자는 실전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컵앤핸들 패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윌리엄 오닐의 손잡이가 달린 컵 패턴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잠시 멈추시고 읽어보시면 이어서 진행되는 실전 전략에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거라 생각됩니다. 보셨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한 패턴의 출발점, 베이스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베이스는 U자 모양, 우리가 강한 상승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U자를 보이는 이 구간을 베이스라고 합니다. 주가가 횡보하거나 눌리면서 숨을 고르는 구간을 뜻하고 조정을 받으면서 U자 형태의 바닥을 만들어가는 구간입니다. 이는 수요 공급 역학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면서 저자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손잡이가 A, B, C 모두 동일한 높이에 있다면 동일한 높이에서 아래 이 세 개 중에서 돌파 성공률이 가장 높은 패턴은 어떤 것일까? 한번 보시고 어떤 것이 가장 돌파 확률이 높을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은 C입니다. C의 경우가 왜 돌파 확률이 높을까? 베이스 기간이 길수록 기존 매물대의 하방 압력이 약해져 돌파 성공률이 높아진다. 두 번째는 장기간 베이스가 형성되면 단기 차익을 노리던 매매자들은 지쳐서 이탈한다. 결국 남는 건 기업 가치를 믿는 장기 투자자들로 이들은 쉽게 매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가가 위로 재돌파할 때 저항이 약해지고 돌파력은 오히려 강해진다. 높이가 같을 때는 이와 같은 U자형이 길어야 돌파 확률이 높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와 함께 또 다른 질문을 하는데요. 1번과 2번 중 어느 것이 손잡이를 돌파할 확률이 높을까? 1번은 베이스 U자형이 가장 짧은 A에서 손잡이가 형성되었을 때인데 문제는 시장이 호황장인 경우고, 2번은 베이스가 가장 긴 C, 이와 같은 상태에서 손잡이가 형성되었는데 이때는 시장이 불황장인 경우입니다. 시장이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서 또 다른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 돌파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까? 한번 유추해 보시겠습니까? 정답은 A입니다. 왜 A일까요? 보시면 호황장일 때는 매물대가 다소 있더라도 손잡이 구간에서 돌파 성공 가능성이 높고, 불황장, 지수가 하락하는 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차트 패턴이라도 돌파가 실패할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의 모습과 시장이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7주 베이스에서 시작되는 컵 패턴의 성공 조건인데요. 이 패턴을 만든 윌리엄 오닐은 오랜 연구를 통해 패턴별 최소 베이스 형성 기간, 이것은 매물대가 사라질 수 있는 기간을 도출했는데, 손잡이가 달린 컵 패턴의 경우 최소 7주 이상의 베이스가 형성되어야 손잡이의 돌파가 가능하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즉, 이 컵이 만들어지는 이 기간이 최소 7주 이상이어야지 돌파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인데요. 이와 함께 저자는 이 손잡이가 만들어지는 구간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손잡이는 반드시 10% 이내로. 손잡이의 조건인데요. 이 손잡이가 이렇게 조정이 왔을 때 10% 이내이고, 또 한 가지는 거래량입니다. 주간 차트상으로는 10주 거래량 이동평균선 아래에 이 거래가 형성되어야 되고, 일간 차트 기준으로는 50일 거래량 이동평균선 아래에 이 손잡이가 형성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이와 같은데요. 손잡이의 조정폭이 오늘 교과서에서는 8에서 12%를 허용했지만 마크 미너비니와 저자는 10% 이내로 더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거래량 조건은 손잡이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주간 차트에서는 10주 거래량 이동평균선을 하회해야 되고, 일간 차트에서는 50일 거래량 이동평균선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야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전 차트를 보시면 이와 같은 컵 모양을 만들고 손잡이를 만들 때 이것이 10% 이내의 조정을 보였고, 그 다음에 50일 거래량 이동평균선 아래에 거래량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책 속으로인데요. 실제 책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손잡이가 달린 컵 패턴 매매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손잡이를 돌파할 때만 거래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멈추시고 쭉 읽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상적인 손잡이 조건은 깊이 10%, 위치 25% 이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먼저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A, B, C 베이스, 요게 베이스죠. 모두 동일한 길이라고 가정하면, 동일합니다. 길이가, 기간이. 어느 것이 돌파 성공률이 가장 높을까요? 우리가 바로 전에 배운 것은 이 수평 구조에서 길이를 배웠다라고 하면, 이거는 수직에서 어디에 위치했을 때 돌파 성공률이 높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답은 C입니다. 손잡이의 위치가 높을수록 기존의 매물대가 더 아래쪽의 위치에 저항을 적게 받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을 다시 표현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의 매물대로 인해서 쉽지 않고, 여기서는 또 요 위에 매물대로 쉽지 않은데, 요 위치에서는 기존 물렸던 사람들의 매물의 영향이 적다. 그래서 돌파 성공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이 상승 후에 이때 들어가기가 쉽지 않겠죠? 그럴 때는 다음과 같은 응용 전략을 쓸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크 미너비니는 손잡이의 높이가 52주 1년 신고가로부터 마이너스 25% 이상 하락하면 매물대의 압력이 너무 크므로 매매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적절한 손잡이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52주 신고가에서 마이너스 25%를 초과하는 여기서 손잡이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매물 압력이 크기 때문에 매매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B의 경우에는 52주 신고가에서 25% 안쪽에 손잡이가 이렇게 형성될 때는 매매에 참여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손잡이 높이의 최소 기준은 52주 1년 신고가 대비 마이너스 25% 이내여야 하고, 마이너스 25% 이상 깊게 떨어지면 매물대 압력이 너무 커져서 돌파 성공 가능성이 낮아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컵앤 핸들 패턴에 대해서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뿐만 아니라 차트 패턴으로 주도 섹터를 포착하는 전략, 주도주로 읽는 시장 방향과 매도 타이밍, 더 쉽게 종목을 분류할 수 있는 실전 팁, 이와 같은 알찬 내용들이 꽉 찬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와 같은데요. 주도주는 시장을 주도한다. 윌리엄 오닐의 말입니다. 어떠셨는지요?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많은 차트와 함께 설명한 책인데요. 좋은 책이니 영상 하단에 있는 책 증정 이벤트 꼭 응모하셔서 당첨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